울산 동구 방어동의 이름은 이 방어진항에서 나왔습니다. 방어가 많이 잡히는 나루터라는 뜻의 방어진이란 이름이 조선시대부터 쓰였을 만큼 풍요로운 어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방어진 앞바다는 일제강점기 내내 어업수탈에 시달렸습니다. 일본인들은 조선의 국권이 흔들리던 19세기 말부터 방어진 앞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자체는 그 에도 시대부터 이미 이제 어항 그 지역별로 어업을 했기 때문에 어장이 너무 황폐화되고 다른 어장으로 갈 수 없으니까 새로운 어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일본 어장에 비해서 조선 연해는 일본처럼 어업이 주 산업이 아니고 우리는 주로 반농 반어 이렇게 어업을 하더라도 농업을 병행했기 때문에 어장이 굉장히 황폐화되지 않고 풍부하게 남아 있었던 거죠. 그곳을 찾아서 일본 사람들이 온 거예요. 조선이 주권을 빼앗긴 이후부터는 아예 방어진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일본 오카야마현의 히나세라는 마을에서 방어진으로 왔습니다. 방어진항 인근에는 이들이 살았던 집이 아직도 몇 채 남아 있습니다. 지은 지 최소한 70년도 넘은 집이 일부라도 남아 있는 건 그만큼 이 지역의 개발이 더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동구가 이 지역을 도시재생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것도 가라앉은 지역 경제를 되살려보기 위해서입니다. 방어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사업은 지난 2015년 말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통과했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비 50억 원을 지원받고 울산시에서 25억 원, 동구는 36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일제강점기 방어진의 역사를 언급하는 내용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소재로 삼는 사업은 크게 5가지입니다. 먼저 남아있는 일본식 가옥을 게스트하우스로 개조해 관광객에게 개방합니다. 또 울산을 점거했던 일본 히나세 마을 사람들이 살던 길을 당시 모습처럼 복원하고 히나세 골목길이라 이름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일본인들이 점거했던 지역을 주제로 한 축제를 개발하고 상가 건물의 방어진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일제강점기의 역사도 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원된 일본인 점거 지역들을 돌아보고 당시의 일본 문화를 체험하는 관광 코스를 만들 예정입니다. 지난 6월 동구청은 이러한 내용의 사업 계획을 동구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사업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역사의 이 인식이 들어간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감히 일본식 건물을 어떻게 보면 재건축해서 거기에 게스트하우스를 한다는 것은 저는 상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아예 그 건물에 역사적인 교훈적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부분을 조성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일본의 식민 지배 과정에서 조선 사람들의 땅과 어장을 빼앗긴 역사를 다루는데 정작 조선이 어떻게 고통을 받았고 식민 통치로 인한 폐해가 무엇이었는지 알리는 내용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업 내용에는 일본식 가옥이나 일본인 어촌 마을을 체험한다는 계획뿐입니다. 심지어 히나세 골목길 복원 사업은 히나세 마을이 있는 일본 비젠시로부터 자재를 지원받아 공동 진행하고 축제도 함께 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주민들이 상처를 입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제일 문제점이죠. 그냥 보고 가는 건물. 근데 그 보고 가는 건물 안에서 이루어졌던 역사적인 아픔은 알 수 있을까? 예. 좀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식민 역사가 완전히 희석이 되어버리니까요. 예. 방어진 재생 사업은 디자인과 건축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축이 돼 진행 중입니다. 이 사업의 총괄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는 울산과학대학교의 우세진 교수를 만나 논란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스타리 역사인데 그리고 안전 역사인데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네. 그 시각으로 본다면은 사실은 할 말 없죠. 근데 저는 그런 시각이 아니고 이걸 관광 자원이라고 보고 하나의 역사니까 거기 하나 넣어놓는 거죠. 그리고 남아있는 거니까 남아있는 것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사업 아이디어는 더 늘어나
1박 2일 코스로 일본 문화를 체험하는 관광 상품 계획도 세워졌다고 합니다. 일본 쪽 문화들을 이제 한번 체험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 문화를 알기 위해서 이제 일본도 가기도 하잖아요. 가서 뭐 온천도 하고 일본 음식도 먹어보고 뭐 하잖아요. 그런 걸 여기서 하자는 거예요. 그런 걸.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하더라도 일본의 문화를 소개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로 사이 좋았던 사람도 있었고 뭐 서로 이렇게 교류도 하고 지금도 방어진 해야 하고 1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요 당시에 살았던 분이 이제 어찌 보면 자기가 제2고향 아닙니까? 그래서 제 추측으로는 뭐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좀 이게 지역 우리 주민들하고 좀 이렇게 영합을 좀 했지 않았나 생각 좀 들고. 당시 방어진을 점거했던 일본의 어민들과 조선 사람들의 사이가 좋았다는 주장의 근거는 역사 전공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수집했다는 옛날 이야기 자료집이었습니다. 이런 자료를 역사적인 근거로 봐도 좋을지, 정말로 일본인들과 조선인들의 사이가 가까웠을지 알아봤습니다. 식민지를 와가지고 남의 땅에 와가지고 그 남의 땅에서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주인 중에 간혹 착한 행세를 주인 행세를 한 사람 중에 선량한 개인이 있다는 거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죠. 방어진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당사자인 울산 동구청의 입장을 알아봤습니다. 저희들은 뭐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런 뭐 역사적으로 일제 강점기 이런 걸 복원시키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옛날에 우리 방어진에 살던 그 옛거리를 그대로 조성하겠다는 거고 그만큼 좀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지 뭐 일제의 흰아시아 강점기 뭐 이런 거하고는 크게 뭐 결부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의 세부 내용이 일제 강점기를 미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을 물었지만 동구청은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역사적인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관광을 위해서 그냥 활용하는 것일 뿐이다. 근데 왜 활용을 과거를 하느냐고요. 왜? 왜 하필이면 일제 시기를 하느냐고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질문을 외면하는 거죠. 경상북도 포항시의 구룡포. 구룡포항의 20세기 초반 역사 역시 방어진항의 역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 어민들의 구룡포에 대한 어업 수탈은 1906년 일본 가가와현의 어업단이 오면서 시작됐습니다. 구룡포에도 1000명이 넘는 일본인이 살았고 대규모 상업지구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2016년 86억 원을 투입해 일본인 가옥거리를 복원했습니다. 주말을 맞아 구경을 온 사람들. 그런데 관광객들 사이로 일본의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보입니다. 이들은 일본인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관광객들입니다. 원래 여기가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로 유명한 데예요? 네, 체험 같은 거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다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일본 건물 같은 거 다 남아있으니까. 네, 여기서 많이 찍죠. 일본인 가옥거리 안에서는 일본 전통 의상을 빌려주는 가게들도 영업 중이었는데요. 이런 광경이 황당하다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도 올 수 있잖아요, 여기. 그럼 이제 자기들 역사가 안에서 자기네들이 와서 지배를 했던 사람들인데 자기 옷을 입고 저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면 또 그것도 그렇지 않을까요? 원형에 가깝게 보존되어 있는 일본인 가옥 한 채는 근대 역사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구룡포에서 배 여러 척을 운영하며 큰 돈을 벌었던 일본인 선주의 집입니다. 박물관 1층에 붙어 있는 안내판. 구룡포를 황금이 가득하다는 전설의 땅 엘도라도로 묘사하는 제목으로 시작해 구룡포의 풍부한 어자원은 일본 어부들의 꿈을 이뤄줬다. 구룡포는 가난한 일본인 어부들에게 새 시대, 새 삶을 열어줬다. 어업 수탈을 당했던 조선인 주민들에 대한 설명은 아예 없습니다. 수탈을 당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좀 잘 부각이 돼 있나요? 여기 어떻게 보세요? 아니면 더 해야 그런 될까요?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런 것 같지 않고 위에 올라가서 공원을 보면 사실 그림 몇 점 이렇게 전시돼 있거든요. 근데 그 그림만으로도 솔직히 잘 모르는데 몇 군데 보면 이렇게 일본 아이들이 놀고 한국 아이들은 구경하는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뭐 소꿉놀이 같은 거 하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느끼는 사람만 느낄 수 있겠죠. 그냥 그러면서 아 여기 이렇게 차별을 좀 받았구나. 이게 수달 현장이구나. 그런 생각은 좀 깊이 해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만으로는 관광지 같아요.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는 일반에 공개되자마자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잘못된 사업이라는 비난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아픈 상처잖아요. 그런데 뭐 기모노도 대여를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누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젊은 사람들한테 인식을 하게끔 안내 책자라든가 그다음에 뭐 박물관이라든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를 해놓으면은 젊은 친구들도 그걸 인식을 하고 아 이게 우리한테 아픔이었다는 거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지금 여기는 전혀 안 돼 있고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일본인 가옥을 복원하고 당시의 골목길을 재현하는 방어진 재생 사업은 이곳 구룡포와 비슷한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어진에도 만약 이런 걸 만든다 하면 그냥 보여주기식보다는 그 속에서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 역사를 우리 후손들이 보고 배우고 느낄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지난달 대구에서는 도시 재생 사업을 하며 복원한 일제 강점기의 유적들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일제의 식민 통치를 미화하는 내용이고 역사적인 가치도 없는 사업이라는 주장이었는데요. 현장을 가봤습니다. 대구의 구도심지인 중구 달성공원 근처입니다. 오래된 공구 상가들이 모인 좁은 골목에 순종 황제 남순행로라는 안내판이 보입니다. 조선의 마지막 왕이었던 순종은 한일합방 직전이었던 1909년 1월 대구를 방문해 이 길을 지나갔습니다. 이 행차에는 조선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도 함께했습니다. 우리 의병들이 곳곳에서 나와서 독립운동을 진행하게 되고 이것이 1907년 넘어 1909년까지 진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민심은 굉장히 흉해진 상황이었고 따라서 일제와 통감부는 순종의 권위를 앞세워서 지역을 순회함으로써 당시 소요를 잠재우고 당시 식민 지배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뚜렷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대구시 중구는 70억 원을 들여 당시의 순행길을 정비하고 순종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순행길의 유적을 다크 투어리즘의 현장, 교훈을 얻는 역사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의도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그때의 상황을 정확하게 재현해야 합니다. 순행로 입구에 있는 상징 조형물입니다. 황제의 길은 더 이상 굴욕의 역사가 아니라고 써 있습니다. 굴욕의 역사가 아니라고 저는 말도 쓰면 안 되겠죠. 달성공원 앞에 세워진 순종의 동상. 입고 있는 옷은 국경일 같은 중요한 날에 왕이 입는 대례복, 조선의 전통복식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순행길에 나섰던 순종은 단발을 하고 일본의 제국 군복을 입었습니다. 제국 군복이었으나 백성을 걱정하는 왕의 마음과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기념한 대례복을 입었다. 그럼 실체가 아니잖아요. 실체가 아닌 거죠. 역사 왜곡 논란이 있는 곳은 또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있는 수성못. 1927년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저수지입니다. 수성못이 내려다 보이는 인근의 야산을 따라 올라가자 한 일본인의 묘소가 나옵니다. 수성못 조성을 추진했던 미즈사키 린타로의 묘입니다. 대구 수성구는 최근 이 묘역을 보수했고 대구를 위해 수성못을 만들어준 것을 감사한다는 의미로 추모제를 매년 열고 있습니다. 미즈사키 린타로가 수성못을 만든 게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였을까요? 대구 지역 일본인 이주가 대거 늘어나면서 이제 상수도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그 여파로 이제 물 걱정 없던 들판이 물 걱정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수성못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또 그 시절이 산미 정식 계획이 추진되던 시절이고 저수지 만드는 걸 장려하던 시절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 묘소 옆에 마련된 방명록에는 일본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간간히 등장하는 한국인 방문객들은 농업 수탈을 위해 저수지를 만든 사람을 왜 기념해줘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소감을 남겨뒀습니다. 지역에 곳곳에 숨어있는 조그마한 유적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그 지역 사람들조차도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라고요. 응? 이게 어떤 맥락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남은 흔적인지를 모르는데 보완해서 또 해석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장치가 마련돼야 되고 그런 게 전체 구조 속에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다크 투어리즘의 의미가 살죠. 근대 유산을 토대로 해서 도심 재생을 진행할 경우에는 그 과정이 어땠으며 어떠한 목적으로 위해서 진행됐는가 또 누구를 선양하고 누구를 기를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물음에 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 없이 그냥 보이는 대로 보여준 대로 한다는 것은 다시 이 근대 우리나라의 근대 모든 것이 일본에 의해서 일제에 의해서 진행됐다는 그런 심각한 왜곡을 낳을 수 있고 아주 부정적인 교육 효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이 근대 유산을 소재로 한 어떤 지방자치단체들의 도심 재생 사업은 다시 한번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전라북도의 항구 도시 군산. 군산 역시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규모가 커지고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된 곳입니다. 일제는 전라도의 곡창지대에서 나는 쌀을 일본으로 수탈하는 통로로 군산을 활용했습니다. 군산시는 이곳에 흩어져 있는 일본식 건물을 활용한 도시 재생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2008년 정부 공모에 당선된 군산시의 재생 사업 주제는 1930 시간여행. 일제의 수탈이 극에 달했던 1930년대 군산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겁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예산 636억 원을 들여 일제시대의 건축물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고 군산의 역사를 안내하는 박물관을 지었습니다. 박물관의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건 독립투사들의 초상입니다. 군산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이 역사를 좀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고요. 그 전제 속에 이것을 어떻게 그럼 후손들에게 다가갈 거냐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교육 자원으로 접근을 했고요. 두 번째는 관광 자원이라는 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박물관 3층의 근대생활관에는 1930년대 군산의 도시 거리가 재현돼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 어느 하나가 다 편안할 수 없는 삶이었지만 특히나 우리 군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수탈을 당하고 어떻게 저항을 했는지 당시에 군산에 있었던 건물 11채를 이 공간에다 넣어서 군산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군산에서도 일어난 일제의 어업 수탈을 고발하는 특별 전시. 일제에 저항했던 군산 지역 민중의 역사를 기록한 공간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기억을 하고 우리가 이런 역사가 있었다. 앞으로 뭐 이렇게 하지 말자라든가 뭐 이런 교훈을 얻을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어쨌든 우리 역사잖아요. 그런 것도 알 수도 있고요. 좋지 않아도 우리 역사니까. 그렇죠. 저도 여기 안에서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처럼 저희가 계속 기억하고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를 계속 상기하고 이렇게 살아야 이렇게 추후에도 좀 더 미래 발전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군산항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일본인 가옥 밀집 지역은 지주 같은 일본 부유층의 거주지였습니다. 이 중 집 한 채가 관광객에게 개방돼 있는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건 일본인들이 조선 사람들을 얼마나 착취했고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맞서 싸웠는지에 대한 당시 신문 기사들입니다. 식민지였잖아요. 사는 사람들은 정말 못 먹고 피죽을 막 끓여 먹고 있었는데 이제 그 시기에 여기에서 있었던 일본인들이나 여기를 통해서 가신 분들은 정말 이제 부유함에 그리고 다 가져가시게 돼버렸으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도 사실 그냥 얘기만 듣는 세대지 정말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아 그랬구나라고도 볼 수 있고 왜 그랬지? 지금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것들을 저희도 느끼고. 군산의 도시재생 사업은 크게 성공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대역사박물관은 2011년에 문을 열자마자 관람객이 몰려들었고 지난해에는 관람객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군산을 찾아오자 지역 경제에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방치되고 있던 빈집과 상점을 활용해 관광객을 맞이하는 가게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고 기존 상권의 매출도 늘어난 겁니다. 군산의 다크 투어리즘 사업은 울산이나 포항, 대구의 경우처럼 쇠퇴길을 걷는 구도심을 살리겠다는 목표로 시작됐습니다. 그 소재로 일제강점기의 역사와 흔적을 활용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대신 군산은 민간과 지자체, 학술기관이 모여 재생사업의 방향을 논의하고 근대 역사의 교육을 위해 사업을 진행한다는 뚜렷한 목표를 일관되게 밀어붙였습니다. 울산 방어진 재생사업의 경우는 어떨까요? 2015년 7월 사업을 준비하던 초기 단계에 지역 주민을 위해 열었던 설명회 자료입니다. 이 당시 재생사업의 계획은 글로벌 문화거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방어진에 남아있는 일본인 가옥도 일제강점기의 생활상을 재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글로벌 문화센터를 만들기 위해 활용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여 만에 계획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글로벌이라는 것은 이제 각국의 문화들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지역의 경쟁성이 뭐냐? 그런 이야기 나와서 이제 한 부분을 이제 방어 역사거리로 바꿨고. 방어직만의 특성을 살릴 만한 요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제강점기의 생활상을 재현하는 사업을 추가했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사업은 누구와 논의했고 누구의 조언을 들었을까요? 주로 어떤 분들이세요? 전문가들이시죠? 주로 이제 건축, 도시 쪽, 건축도 도시 쪽, 뭐 그런 쪽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다문화에 관련돼 있잖아요. 외국인들은 다문화 이게 동구 다문화 지원센터가 있어요. 그쪽에 계신 이제 센터장님하고 막 그런 분들. 네. 참고했다는 역사 자료는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이 모았다는 옛날 이야기 모음집입니다. 동구청은 이 논의 과정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내는 활동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뭐 역사학과 뭐 교수님이시라거나 뭔가 우리 여기 지금 구청에는 없고요. 이런 부분을 할 때 우리 우 교수가 그걸 다 컨트롤했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 방어진 도시 재생 사업을 컨트롤 자체를 우리 이제 우세진 교수가 주관해서 이제 울산과학대에서 추진을 했거든요. 이렇게 정해진 일제강점기 복원 사업에는 국토교통부가 국비를 투입합니다. 돈을 주기 전에는 중간중간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첫 단계에서는 사업 추진의 기반이 마련돼 있는지 심사합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면 사업 계획과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합니다. 추진하려는 사업의 내용이 적절한지, 성공 가능성이 높은지를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산이 잘 확보되고 있는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방어진 재생사업은 2단계 심사를 최근 통과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생활상을 복원하겠다는 사업의 계획도 승인을 받은 셈입니다. 시민사회나 전문가도 우려하는 사업이 심사 단계에서 별 문제 없이 통과된 건데요. 문화재를 발굴 보존하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하는데 거기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 엉터리로 올라가면 거기서 다 부결이 되는데 이거는 문화재도 아니잖아요. 어? 순종 의학이 무슨 문화재며 이상하고 어떻게 무슨 문화재라는 거지. 이제 아이디어가 얼마나 좋고 아이디어가 얼마나 성사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만 주로 보니까. 결국 지금의 심사 체계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첫 단추를 잘못 꿰면 걸러내고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스스로가 사업 계획을 잘 세울 수 있게 관련 부처가 전문가들과 함께 도와주는 시스템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건 지자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어진 재생사업은 이번 달 중에 열릴 마지막 단계 심사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심사까지 통과하게 되면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옛 추억을 재생해내는 공사가 시작될 겁니다.